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을 갈거나 전술을 짜기 전에 그는 조용히 동전을 던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을 던지며 무언가를 기록했죠. 이게 바로 육효점입니다. 불패의 명장이 점을 쳤다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과학적이고 냉철한 전략가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놀랍게도 수십 차례 육효점을 친 기록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설마 정말 미신을 믿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육효점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리스크 분석 도구이자 전략 시뮬레이션이자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쟁의 신이 점괘를 활용한 놀라운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역사 속 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육효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효점은 중국 주나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주역을 바탕으로 한 전법입니다. 동전이나 시초라는 식물 줄기를 6번 던져서 나온 결과로 64개의 궤 중 하나를 얻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육효점이 단순히 길하다, 흉하다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궤는 상황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지금이 시작 단계인지 절정인지 쇠퇴기인지를 알려주고 각 효는 6단계의 변화 과정을 나타냅니다. 마치 상황을 6개의 레이어로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괴가 나왔다면 이는 강함과 적극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강함은 꺾일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곤괴가 나오면 수용과 인내를 뜻하지만 때로는 수동적 대응이 최선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육효점은 이분법적 답이 아니라 상황의 복잡성을 구조화해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조선시대 양반 지식인들에게 주역은 필수 교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어릴 때부터 주역을 공부했고 그 철학적 사고방식을 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육효점은 낯선 미신이 아니라 익숙한 분석 도구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경영자들이 SWOT 분석이나 시나리오 플래닝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순신은 육효점을 자신만의 전략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순신 장군은 육효점이 필요했을까요? 그 답은 당시 전쟁터의 극심한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1590년대 조선의 바다는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기상청도 없었고 레이더도 없었으며 무전기도 없었습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면 정탐선을 보내야 했고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날씨 예측은 구름과 바람을 보는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더 큰 문제는 인간적 요소였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어떤지, 장수들의 마음가짐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정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릴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조정의 정치적 음모와 모함 속에서 끊임없이 위협받았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보다 정치적 생존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복합적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휘관의 심리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포와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육효점에서 찾았습니다. 점을 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명상이자 사고 정리 시간이었습니다. 동전을 6번 던지면서 그는 현재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적의 전력은 어떤지, 우리 병력의 상태는 어떤지, 날씨와 조류는 어떤지, 보급품은 충분한지, 정치적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차례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육효점은 이순신에게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했습니다. 점괘를 해석하면서 그는 자신의 직관과 경험을 구조화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효점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점괘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난중일기를 자세히 보면 놀라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점괘가 불길하게 나와도 출전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반대로 길한 점괘가 나왔어도 신중하게 관망하거나 추가 정보를 수집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점괘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였을 뿐 최종 결정권은 언제나 이순신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명량해전 전날 밤을 상상해 보십시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 함대를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점을 쳤을 때 괴가 어떻게 나왔든 이순신은 싸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을 치는 과정에서 그는 명량의 좁은 해협, 빠른 조류, 시간대별 물의 흐름, 병사들의 심리 상태 등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을 것입니다. 점괘는 싸우라 또는 싸우지 마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는가? 라고 묻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가? 라는 질문은 곧 내가 모든 변수를 고려했는가? 라는 뜻이었죠. 이것이 미신과 전략도구의 차이입니다. 미신은 판단을 대신해주지만 전략도구는 판단을 돕습니다. 이순신은 육효점을 미신이 아닌 전략도구로 활용했기에 점괘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점괘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순신은 육효점을 통해 심리적 안정도 얻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설령 결과가 불확실해도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했다.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태도는 결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후의 초연함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순신 장군의 육효점 활용 방식은 현대 경영학과 의사결정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입니다. 먼저 시나리오 플래닝과 유사합니다.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듯이 육효점은 64가지 궤를 통해 다양한 상황의 전개 양상을 구조화합니다. 각 궤가 나타내는 상황의 패턴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결정 매트릭스와 비슷합니다. 육효점의 6초는 각각 다른 차원의 요소를 나타냅니다. 하늘과 땅, 시작과 끝, 내부와 외부 등 다층적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오늘날 의사결정 매트릭스에서 여러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심리적 바이어스 제거 도구입니다. 인간은 감정이나 최근 경험에 영향을 받아 왜곡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육효점이라는 외부 도구를 사용하면 자신의 편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조직에서 외부 컨설턴트를 부르거나 제3자 의견을 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넷째, 프로세스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의사결정은 좋은 결과보다 좋은 과정에서 나온다는 게 현대 의사결정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순신은 육효점을 통해 체계적인 사고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 자체가 결정의 질을 높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나름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따르고 의사들은 진단 프로토콜을 준수하며 파일럿들은 이륙 전 점검 절차를 빠짐없이 수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순신의 육효점과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구조화하고 감정을 배제하며 놓치기 쉬운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육효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점술처럼 보이는 행위도 그 안에 담긴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면 고도로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것, 전통적인 것을 무조건 미신이나 비과학으로 치부하지만 그 이면의 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순신은 불확실성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는 대신 불완전한 정보로도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셋째, 도구의 활용입니다. 어떤 도구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육효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맹목적 미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전략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건 도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넷째, 책임의 중요성입니다. 이순신은 결코 점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괘가 어떻게 나왔든 최종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자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분석 도구가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결정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순신 장군의 육효점 활용법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신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데이터를 참고하되 최종 판단은 인간의 지혜와 용기로 하라.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 전쟁의 신 이순신. 그의 위대함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극한의 불확실성과 압박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사고 체계를 구축해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는 데 있습니다. 육효점은 그 사고 체계의 한 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란스러울 때 이순신의 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를 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책임있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